아직도 롱만 보시는 분들, 이젠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전에 뚫어주지 못했었던 64K의 저항 구간을 뚫어줄 것이냐, 아니면 상승과 함께 나온 FVG의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와 있지만요. 이 구간을 지키면서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먼저 봤을 때 저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 CVD 지표를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코인베이스 그리고 보라색 고래들만 활성화시켜서 보겠습니다. 자, 상승세가 만들어진 순간부터 그리고 PPI 발표와 함께 고래들의 현물 물량은 전부 나갔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선물 물량은 해당 구간에서 지표가 급등하면서 스위칭이 일어났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현물에서 선물로 갈아탔고 선물로 들어올린 물량이 지금 가격대라는 겁니다. 근데 이 구간은요, 선물로 들어올린 이 가격은 다시 한번 언제든 스위칭이 가능한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 반등만 보고 추격로 잡으면 순식간에 시드가 녹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4시간 봉상 차트 구조를 봤을 때도 아직 59K부터 만들어진 기존의 지지 라인으로 작용하던 이 추세선이 이탈과 함께 저항 구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모습 또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은 아직 방향을 정하지 못했다 보는 게 맞겠고, 상단 저항을 뚫을 것이냐, 하단 지지선을 이탈시킬 것이냐, 이 방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횡보장이 만들어질 때 투자자들은 지루하게 느낄 수 있겠으나, 반대로 이 횡보를 뚫고 확실하게 방향이 정해지게 되었을 때는 추세가 크게 터져나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방향성이 터져나오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기준점에 대해서 준비해 왔으니까요.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투자 멘토 정우진입니다. 자, 현재 6시 12분 지나고 있고요. 차트의 가장 핵심으로 봐야 될 부분은 59K부터 발생한 하나의 추세선입니다. 자, 지금은 이탈과 함께 다시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 체크해 볼 수 있고, 현재는 다시 이 FVG의 지지받고 올리는 모습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당분간은 이 저항선과 하단의 지지선 사이에서 계속 횡보가 만들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왜냐? 지금은 선물장이기 때문에. 자, 앞서 CVD 지표를 보여드렸지만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수도 역시 체크해 봐야겠죠. 0을 기준으로 기관들이 현물 매수 우위냐, 매도 우위냐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지표인데, 새벽 2시경에 이렇게 삐죽 튀어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에도 가격은 오히려 상승을 만들어냈죠. 선물로 들어 올렸기 때문이라는 거고, 이 선물장에서는 어떤 흐름들이 만들어지냐면, 먼저 말씀드릴게요. 유동성 사냥 장세입니다. 자, 유동성 사냥의 개념이란 이런 겁니다. 개미들이 보고 있는 저점 구간, 여기는 안 뚫리겠지라고 생각해서 스탑로스를 걸어두고 매매하고 있는 구간들, 여기 구간은 반드시 턴다 라는 개념이 되는 건데, 이후 차트를 보면 여기 구간까지 딱 찍어주고 다시 위로 올려버리는 흐름들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차트가 나온 상황에서 개미들은 또 어떤 매매를 할까요? 전 고점에 스탑로스 걸고 이번에 좀 먹어봐야겠다 라고 하지만, 실상 만들어지는 흐름은 다시 이 구간만큼만 찍어주고 밑으로 그대로 박아버리는 차트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 걸려있는 스탑로스를 터는 장세를 유동성 사냥 장세다 라고 보고,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 구간에서 추격숏을 잘못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그대로 청산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 구간에서 추격롱을 보게 되면 이후에 하락세 미친 듯이 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구간에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핵심 저점과 고점 구간들의 포지션을 걸어두고 다음 반대 방향으로 뛸 때를 먹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때 시장도 선물장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진입했던 숏 포지션 여기서 진입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기존 저점만큼을 털고 올리는 무빙을 봤는데 이런 거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자, 그리고 특히 이 경우에는 채널의 하단선 저항까지 걸려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779 구간 두 가지 근거로 진입할 수 있었고요. 자, 첫 번째는 다음 유의미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저점 1차 매도했고요. 그 다음 저점인 70K 부근에서 역시나 2차 익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물량은요, 그리고 여기 부근 하락 당시에 블랙록의 ETF 매도로 인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들도 당연히 체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들도 과감하게 보유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고, 그 전략이 잘 먹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랑 같이 진입하신 분들, 스터디방 보고 진입하신 분들은 실시간 대응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바뀌는 구조들 잘 체크하면서 매매하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고 있을 때는 방금 보셨던 것처럼 추격 매매가 굉장히 위험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차라리 유의미한 저항과 지지 구간들을 활용해서 역추세 매매를 하는 게 기대값이 높아지는 구간들입니다. 그리고 이 관점에서 봤을 때도 바닥 구간, 여기 60K에 몰려있는 유동성 또한
다시 한번 체크하러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요 62K 부근의 지지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냐? 라고 봤을 때는요. 자, 저는 여기 구간은 다시 깰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아직 죽이지 않은 이 62K의 유동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 장세에서는 아래 체크, 위 체크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단기로 숏을 보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숏을 봐도 괜찮은 이유가 날봉상 봤을 때 추세선 밟고 이쁘게 반등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상승 구조가 만들어진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자, 상승 구조의 변화, 브레이크 오브 스트럭처, 즉 BOS가 나오는 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기존 음봉 캔들에 대한 장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컨펌이 되었었죠. 그리고 이 음봉 캔들을 블록으로 잡았을 때 중단선의 지지를 받느냐를 2차로 체크해야 돼요. 이 경우에도 꼬리로는 찍어줬지만 이탈 마감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작업, 이 전 고점만큼을 상승 마감했을 때 본격 상승 추세의 전환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꽤나 오래 지속이 되었었죠. 자, 그리고 지금 차트를 볼까요? 자, 상승 장악에 대한 부분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블록으로 잡았을 때 중단선 부분 또한 지켜주는 모습까지 체크할 수 있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인가요? 결국에 이 고점 라인의 돌파 마감이 안 나왔었기 때문에 아직 구조 변화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고 쉽사리 롱을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64K의 저항 구간 돌파가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지금 자리에서 제가 보는 가장 이상적인 반등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원래 같은 경우에 이 59K 찍고 빠르게 V자 반등 나오면서 이 고점들을 땄으면 그게 가장 좋은 흐름이었겠으나 그 부분은 이미 실패를 했었고요. 그에 따라서 추격롱이 계속 달라붙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59K 하단까지 전 저점 갱신까지 만들어버리고 빠르게 말아올리는 패턴. 자, 이 패턴은 언제 나왔었냐? 지난 60K 저점에서도 만들어졌던 흐름이었고요. 자, 2024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당시에도 빠르게 말아올리면서 다시 전 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청산을 만들어내고 나서 이 상승 구조는 123%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런 무빙들이 그래서 차라리 낫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 저점을 갱신하면서 빠르게 말아올리는 형태가 되었을 때 이 지난 상승 추세를 견인했던 이 상승 다이버전스까지 컨펌이 된 상황입니다. 자, 정확한 상승 다이버전스로 체크할 수 있죠. 저점은 낮아지고 RSI는 올라가는 패턴. 요게 현재 차트에서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RSI의 저점은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바닥권 찍고 올리게 됐을 때 고점은 낮아지는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상승 시나리오를 볼 수 있고 그때부터는 과감하게 롱의 비중을 담아야 하는 시점이다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59K 이탈까지는 나왔는데 여기 구간에서 바로 말아올리는 형태가 아니라 물량대, 매물대를 계속 쌓아간다면 이는 계단식 하락까지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숏 포지션은 계속 보유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차트 구조들 나오는 거 봐야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오름숏, 눌롱 보는 전략을 활용하면서 계속 시드를 불려나갈 생각이고, 이런 주요 구간들에 닿았을 때 확신을 가지고 매매하기 위해서 필요한 차트 근거나 온체인 데이터들, 그리고 혼자 체크하기 어려운 부분들 제가 스터디룸에 계속 업로드 해드리고 있고, 포지션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신규 타점도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요. 한 번씩 보면서 매매하는 것만으로도 많이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여기 방 입장 방법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링크 누르시면 체크 항목들이 여러 가지 보이실 텐데 여기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입장 클릭하시고 실제 받을 수 있는 번호만 남기시고 제출하시면 바로 초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컴퓨터로 볼 때 화면이고요.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링크 누르시면 문자 메시지 페이지로 이동할 텐데 따로 작성할 필요 없이 바로 전송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RSI를 본 김에 1시간 봉상 RSI에서 보면 현재 하락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저점은 높여줬는데 RSI의 저점은 낮아지는 형태가 나왔죠. 단기 하방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고, 제가 보고 있는 건 이 64.7K를 찍어줬을 때 이때 숏을 보고 싶기는 한데 1차로 이 수평 매물대 저항 구간의 하단선 61.4K에서 64.7K까지 여기 구간에서는 실제 숏 포지션을 단기로 운영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자, 총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베이스를 확인해 봤었죠. 현물 고래들은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으나 다시 선물 포지션으로 전향해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상황. 이는 현물 기반의 건강한 상승으로 볼 수 없으며 언제든 스위칭이 가능한 불안정한 상승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59K부터 발생한 추세선의 저항과 64K 부근 수평 매물대 저항에 갇혀서 아직 방향성을 정하지 못한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추세 전환의 신호인 BOS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그에 따라서 현물시장 특유의 유동성 사냥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64K에 걸려 있었던 유동성들은 사실 이미 많이 죽었고, 첫 번째는 62K의 유동성 사냥, 다음엔 60K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 장세이므로 추격 매매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고, 차라리 올라올 때 한 번씩 눌롱을 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하락 다이버전스가 현재 1시간 봉상에서 컨펌된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죠. 하단 테스트 가능성 크다라는 거고, 핵심 구간 지표 들었던 건 상단은 64K, 하단은 62K입니다. 여기 어느 쪽을 터치하느냐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는 시점이에요. 자, 여기까지 정도가 되겠고, 발생하는 이슈들이나 그리고 이렇게 고래를 추적하는 지표들, 자, 실시간으로 업로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이랑 그리고 스터디로 계속 체크하시면서 리스크를 피할 땐 피하고 시드를 확 키워야 될 때는 확 키워봅시다. 자, 오늘 분석이 여러분들 계좌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파이팅 한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멘토 정우진이었습니다.